자, 안녕하세요. 친절한 주연쌤입니다. 자, 우리가 드디어 새로운 단원을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부터 들어갈 단원은요, 도형의 이동이라는 단원이고요. 도형의 이동은 크게 평행 이동이랑 대칭 이동이라는 것이 있어요. 자, 어떤 건지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시작을 해볼게요. 자, 그 전에 도형의 이동은요, 대표적으로 이렇게 점을 이동시킬 거고요. 자, 두 번째는 도형을 이동시킬 거예요. 도형 자체 또는 함수를 평행 또는 대칭 이동시킬 예정입니다. 자, 그랬을 때 평행이동은 점이랑 도형이 약간 규칙성이 달라지고요. 대칭이동은 규칙성이 똑같아요. 자, 각각이 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자면요. 평행이동은 말 그대로 이 점이 있으면 점을 그대로 평행하게 이동하는 거고요. 아래 보시면은 이런 도형, 지금 포물선이라는 이런 도형이죠. 이 도형도 그대로 모양을 유지한 채 오른쪽 또는 왼쪽 또는 위아래 대각선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걸 평행이동이라고 하고요. 대칭 이동은요, 어떤 점이나 어떤 선을 기준으로 반대쪽으로 대칭해서 넘어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파란색 점이 있다면, 자, 반대쪽으로 이런 식으로 넘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선을 기준으로도 이렇게 점이 있다면 반대쪽으로 이렇게 같은 간격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걸 대칭 이동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대칭 이동은 이후 영상에서 본격적으로 배울 거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개요 정도만 설명하고 넘어갈 거고요. 자, 평행 이동이 무엇인지 한번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시작해 볼게요. 자, 일단 평행이동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대표적으로 점을 평행이동시킬 거고요. 도형을 이후에 평행이동시킬 거예요. 점부터 한번 천천히 살펴보기로 합시다. 자, 선생님이 대표적으로 예를 들었는데요. 일단 빨간색 점이 1,2라는 점을 먼저 가져왔어요. 이 1,2라는 점을요. 오른쪽으로 두 칸 먼저 이동시켰고요. 위쪽으로 한 칸 이동을 시켰더니 파란색 점이 됐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궁금한 거는 이 파란색 점의 좌표가 몇 컴마 몇이니 이게 지금 궁금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자, 그럼 천천히 살펴봅시다. 일단 X좌표를 보시면요. 원래는 X좌표가 1에서 시작했잖아요. 근데 오른쪽으로 두 칸 더 갔죠. 자, 선생님 그냥 간단하게 칸이라는 단위를 쓸게요. 자, 그러면 한 칸 왔는데 오른쪽으로 두 칸 더 갔으니까 결국 X좌표는 한 칸에서 오른쪽으로 두 칸 더 갔다 라고 쓸 수가 있겠죠. 그렇죠? Y좌표를 보면은요. 원래는 위쪽으로 두 칸이었는데 자, 위쪽으로 한 칸 더 올라갔죠. 그래서 2에서 1을 더한다고 볼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최종적으로 답은요. 결국에는 3,3이 될 거예요. 그죠? 자, 그랬을 때 선생님이 이 앞에 x좌표 3이랑 y좌표 3을 어떻게 구했냐면요. 처음에 x좌표 1에서 시작해서 자, 오른쪽으로 가는 2를 더해준 거고요. 근데 y좌표는요. 높이 2에서 시작해서 위로 한 칸 더 올라갔다 해서 1을 더해줬어요. 됐죠? 그래서 점의 평행이동은 굉장히 간단해요. 그냥 보이는 숫자를 그대로 더해주면 되거든요. 자, 근데 선생님이 방금은 오른쪽, 왼쪽 또는 위, 아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지만요. 이제 앞으로는 이런 용어를 안 쓰고요. X축의 방향 또는 Y축의 방향이라는 말을 쓸 거예요. 자, X축이라는 건 가로줄이죠. 그래서 X축 방향으로 이만큼 갔다. 또는 왼쪽으로 갔으면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거고요. 지금 위로 한 칸 갔다는 말은 위아래는 Y축이랑 관련돼 있죠. 그래서 자, 2로부터 Y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했다. 이런 식으로 용어를 쓸 거예요. 자, 정리를 해보시면 자, 1,2라는 원래 있는 점을 X축 방향으로 2만큼,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했을 때는요. 자, 몇 컴마 몇으로 이동하냐면 X는 X끼리 더해주세요. 3이 될 거고요. Y는 Y끼리 더하면 마찬가지로 3이 될 거예요. 그래서 결국 1,2가 3,3으로 평행 이동했다. 라는 게 일단 결론이에요. 굉장히 쉽죠? 자, 그러면 점의 평행 이동을 한번 정리하고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교재 10쪽을 펼쳐주시고요. 자, 먼저 점의 평행 이동이에요. 자, 원래 점이 x, y라는 점이 있었을 때요. x축 방향으로는 a만큼, y축의 방향으로는 b만큼 평행 이동했다. 그럼 몇 컴마 몇이니? 라고 물어본다면 그 점을 만약에 p-라고 둔다면요. 결국 x좌표는 x에서 시작했는데 a만큼 이동했으니까 그대로 더해달라 그랬죠. x 더하기 a가 될 거고요. y좌표는 y에서 출발해서 b만큼 평행 이동했으니까 b만큼 더해주세요. 그대로 더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x, y가 결국에는 x 플러스 a, y 플러스 b로 이동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럼 아래 문제를 먼저 풀어봅시다. 1번 문제 보세요. 자, 지금 보시면 다음 점을 x축 방향으로는 2만큼, y축의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3만큼 평행 이동했다고 하네요. 자, 그럼 바로 구해봅시다.
자, 1번부터 바로 구해주시면요. 자, 처음에 x좌표는 3에서 2를 더하라 그랬고요. y좌표는 5에서 마이너스 3을 더하라 그랬어요. 자, 그 말은 결국 3을 뺀 거랑 똑같죠? 그럼 결국에는 이 처음에 3,5를 평행이동 시켜주면 5,2가 된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2번, 3번은 바로 암산으로 풀어볼게요. 처음에 마이너스 4랑 2를 더해주면 마이너스 2가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y좌표는 4에서 마이너스 3을 더해주면 1이 되겠죠? 자, 3번. 자, 마이너스 1에서 2를 더하면 1이 될 거고요. 2에서 마이너스 3을 더하면 마이너스 1이 될 거예요. 쉽죠? 자, 근데 오른쪽에 5번 보시면 한 번 더 해봅시다. 자,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x축 방향으로 3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평행이동했대요. 자, 그럼 x좌표에 3을 더하고 y좌표에 마이너스 4를 더하면 되겠죠? 자, 그럼 마이너스 2,1이 어떻게 변하냐? 마이너스 2랑 3을 더하면 1,로 시작하고요. 1이랑 마이너스 4를 더하면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래서 1번의 정답은 1, 마이너스 3이 되겠습니다. 자, 어때요? 점의 평행이동은 정말 쉽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도형의 평행이동으로 넘어가 봅시다. 도형의 평행이동도 굉장히 쉬운데요. 자, 원리만 살짝 이해해주면 돼요. 자, 선생님이 아래쪽에 이렇게 살짝 예시를 들어봤는데요. 지금 보니까 y는 x제곱이라는 원래 이런 포물선 도형이 있었어요. 자, 이 도형을 지금 오른쪽, 즉 x축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했을 때 이 파란색 포물선의 식이 뭐니? 지금 우리는 이게 궁금한 거예요. 자, 이거를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일단은요, 처음에 y는 x제곱이라는 이 선 자체를 이동시킬 건데요. 우리 이거 아직 안 배웠잖아요. 하지만 우리 점의 평이동은 방금 배웠죠. 그걸 한번 이용해 봅시다. 자, 처음에 빨간색 포물선 위에 아무 점이나 하나 가져올게요. 자, 아무 점이나 찍어주시고 얘를 A, 한번 B라고 둘게요. 자, 그러면 이 노란색 점은요, 빨간색 포물선 위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이 식에 대입을 했을 때 성립을 해야 되죠. 자, 그럼 대입을 해주시면 결국에는 B는 A제곱이라는 식이 만족하는 거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결국 A랑 B의 관계는 B는 A제곱이라는 관계가 성립한다는 뜻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선생님이랑 우리 학생들의 관계는 사제지간인 거잖아요. 자, 사제지간이라는 거는 변하지 않겠죠? 자, 그런 식으로 B랑 A의 관계는 A를 제곱했을 때 B가 된다는 관계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얘는 고정이에요. 자, A, B라는 점을요, X축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한다면 지금 새로운 연두색 점이 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점의 평행이동 배웠으니까 얘가 몇 컴마 몇이죠? X축 방향으로 3만큼만 이동했으니까 A에다가 3을 더해주시고요. Y좌표는 그대로 있겠죠? 즉 A 더하기 3, B가 돼요. 자, 그러면 이 A 더하기 3, B가 파란색 포물선 위에 있잖아요. 그럼 이 식에 대입을 했을 때 마찬가지로 B는 A제곱이라는 관계가 성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잘 보시면은 일단 B가 그대로 있다는 말은 일단 Y는으로 똑같이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일단 B 그대로 대입할 수 있겠고요. 자, 우변에 이제 x에 대한 식이 나올 건데요. 그 x에다가 a 더하기 3을 대입을 했을 때 마찬가지로 a 제곱이 나와야 돼요. 자, 그러면 a 더하기 3을 대입했을 때 a가 나오려면 자, 반대로 x에서 3을 빼주면 되겠죠. 그리고 제곱을 붙여주면요. 이제 a 더하기 3을 대입했을 때 a만 나올 거 아니에요. 자, 그럼 한번 진짜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일단 a 더하기 3, b를 그대로 대입해 주시면요. b는 자, a 더하기 3 마이너스 3의 제곱이 될 거예요. 그럼 3이 없어지면서 결국에 이 식은 b는 a제곱이라는 관계가 그대로 유지가 돼버렸죠. 아, 그럼 결국에 이 파란색 포물선의 식은 y는 x-3의 제곱이구나. 자, 이렇게 변하는 겁니다. 자, 그럼 특징 볼게요. 빨간색 포물선을 x축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했더니요. 자, 식은 x 대신에 x-3이라고 썼네요. 부호가 반대가 돼버렸죠? 이게 도형의 평행이동의 특징입니다. 즉, 평행이동한 만큼 부호를 반대로 더해주는 거예요. 이게 약간 헷갈릴 수 있어요. 자, 그럼 이번에는 선생님이 그래서 y는 x라는 식이 있는데요. 얘를 이번에는 x축 방향으로 2만큼 평행이동하고요. y축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즉 오른쪽으로는 2칸 갔고 아래쪽으로 지금 1칸 내려간 거예요. 그때 식을 구하라 라고 하면요. 자, 선생님 방금 말한 대로 y 대신에는요.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했기 때문에 부호 반대인 y 플러스 1을 대입해 주는 거예요. 즉 y 자리에다가 y 플러스 1이라고 쓰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럼 대답해 봅시다. x축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했으니까 x 대신에 누구를 쓰라고요? x 마이너스 2라고 쓰라고요. 즉 x 대신에 x 마이너스 2라고 쓰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1을 넘겨주면 이제 정답이 나오는 겁니다. 이해됐죠? 자, 도형의 평행이동은 부호만 반대로 넘겨주라. 자, 단 조심해야 될 거는요. y 대신에 y 플러스 1이라고 쓴 거고요. x 대신에 x 마이너스 2라고 썼기 때문에 x나 y를 없애주면 안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 식을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두 번째는 도형의 평행이동이었는데요. 우리 방금 배웠죠? 자, 어떤 식이 fx, y는 0이라는 이런 식이 있었대요. 얘가 도형이에요, 지금. 자, 그러면 지금 x축 방향으로는 지금 a만큼 이동했고요. y축 방향으로 b만큼 이동했다고 했을 때 선생님이 뭐라 그랬죠? x 대신에 누굴 써달라 그랬죠? x-a라고 써달라고 했고요. y 대신에는 누구를 써달라 그랬죠? b만큼 이동했으니 y-b라고 써달라 그랬죠. 자, 그대로 대입만 해주면 돼요. 즉 식은요. f는 그대로 적어주시고요. x 대신에 x-a라고 쓰는 거예요. 네, 컴마 찍어주시고 y 대신에는요. y-b라고 적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대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식이 다음과 같이 변합니다. 됐죠? 자, 한번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2번은 그냥 이항만 하면 되니까 넘어갈 거고요. 자, 3번 문제 보시면은 지금 원이라는 도형이 있는데요. x축 방향으로는 2만큼, y축의 방향으로는 3만큼 평행이동했을 때 그 식을 구하라 그랬죠. 자, 그럼 그대로 가세요. x 대신에 선생님 뭐라고 쓰기로 했죠? 2만큼 이동했으니까 x-2라고 쓰기로 했고요. y 대신에는 뭐라고 쓰기로 했죠? 3만큼 평행이동했으니 y-3이라고 쓰기로 했죠. 자, 그럼 그대로 이 x 자리 대신에 x-2라고 쓰는 거예요. x-2 적어주시고 그 녀석이 제곱이요. 자, 더하기 이번엔 y 대신에 y-3이라고 적어달라고 그랬죠? 그러면 y-3이라고 써주고 나머지는 다 그대로 붙여주세요. 제곱에 마이너스 1은 0이에요. 자, 그래서 그냥 이게 답입니다. 자, 간단하죠? 자, 4번 문제 보시면요. 자, 마찬가지로 지금 도형이 있죠? 이 식을 평행이동할 건데요. x축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4만큼,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하라고 했으니, 자, 다시 따라오세요. x 대신에 누굴 써달라 그랬어요? 마이너스 4만큼 이동했으니까 x 플러스 4라고 쓰기로 했고요. y 대신에는 뭐라고 쓰기로 했죠? 1만큼 평행이동했으니 y 마이너스 1이라고 써달라 그랬어요. 지금 여기 x가 있으니까 x 대신에 x 플러스 4라고 쓰고요. 자, 마이너스 3은 그대로 곱해주시고 y 대신에요. 여기가 y 자리죠? y 대신에 y 마이너스 1이라고 적어주세요. 나머지는 그대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전개해봅시다. 자, 그럼 x에 자, 얘를 먼저 전개하면은 마이너스 3y가 될 거고요. 상수항 보시면은 일단 4 있고요. 이렇게 곱해주면 3이 되겠죠? 3이랑 1까지 있으니까 결국에는 4 더하기 3 더하기 1이 돼서 8이 되겠네요. 8은 0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답이에요. 자, 그 다음 2번 문제도 마찬가지로 지금 x 대신에는 x 플러스 4라고 쓰기로 했죠? 자, 그러면 x 플러스 4 전체를 제곱해 주시고요. y 대신에는 y 마이너스 1이라고 적어달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y 마이너스 1의 제곱, 그리고 나머지는 그대로 적어주세요. 얘가 답입니다. 뭐 또는 이 마이너스 4를 마찬가지로 이항에서 적어도 괜찮아요. 자, 다음 5번 문제 마저 풀어봅시다. 자, 5번 문제 보시면 아까 점은 평행이동 시켰는데요. 이제 도형도 평행이동 시켜볼게요. 자, 그러면 도형은 x 대신에 누구를 적어달라 그랬죠? 3만큼 평행이동했으니 x-3이라고 적으면 되고요. 자, y 대신에는 누구를 적으면 되겠죠? 마이너스 4만큼 평행이동했으니까 y 플러스 4라고 적어달라 그랬어요. 자, 그럼 그대로 한번 해봅시다. 일단 3을 곱해주시고요. x 대신에 x-3이라고 쓰세요. x-3. 자, 이런 거 괄호 잘 쳐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2배를 그대로 해주시고요. y 대신에 y 플러스 4라고 적어주세요. 자, 나머지는 그대로 다 더해주세요. 자, 이제 전개해봅시다. 자, 이렇게 분배를 먼저 해줄게요. 각각을. 자, 그러면 그대로 적어주시면 3x-9 더하기
2y 더하기 8 더하기 4가 0이 되죠. 자, 따라서 이 식을 정리해 주시면 일단 x항은 3x가 되고요. y항은 2y가 되고요. 자, 상수항은 마이너스 9 더하기 8 더하기 4니까 이렇게 더하면 마이너스 1이죠? 4까지 더하니까 3이 되겠네요. 3은 0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3번 문제 보시면은 그대로 쓸게요. x 대신에는 x-3이라고 적어달라 그랬고요. 그러면 x-3 괄호해주고 전체를 제곱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y 대신에 y 플러스 4라고 적어달라 그랬죠? 적고 더하기 1은 그대로 적어주세요. 전체 제곱이 9가 되네요. 자, 따라서 정리해주시면 결국에는 x-3의 제곱 더하기 여기가 4 더하기 1은 5죠. 그러면 y 더하기 5의 제곱이 9가 되는구나. 자, 이게 답입니다. 됐죠? 자, 마지막 6번 문제 풀고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자, 6번 문제 보시면은 지금 원을 똑같이 평행이동 시킬 건데요. x축 방향으로는 a만큼, y축 방향으로는 b만큼 평행이동 해달라고 그랬어요. a랑 b가 문자로 나와 있네요. 자, 이렇게 평행이동 했더니 새로운 원의식이 생긴 거예요. 자, 이때 a랑 b랑 r을 구해달라 그랬죠. 자, r은 반지름이기 때문에 일단 양수다라는 조건이 일단 있었고요. 자, 근데 우리 원을 평행이동하는 걸 잘 보면요. 일단 처음에 빨간색 원이 이렇게 있었어요. 자, 얘를 선생님이 자, 이쪽으로 이만큼 이동을 시켰더니 이런 식으로 파란색 원으로 옮겨졌어요. 자, 평행이동의 특징을 보니까 자, 모양이나 크기는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하지 않죠. 자, 누구만 변했죠? 결국에는 위치만 변했어요. 자, 그 말은 자, 원의 중심만 이동했다는 뜻이고요. 자, 반지름의 길이는 변한다, 안 변한다? 반지름의 길이는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네요. 그렇죠? 자, 그 말은 점만, 원의 중심은 점이죠. 이 점만 그대로 평행이동시키면요. 반지름은 그대로 두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빨간색 첫 번째 원의 중심이 몇 컴마 몇이죠? 선생님 일반형일 때 중심 구하는 방법 알려주죠? 자, x 앞에 개수 절반에 부호바꿔. 그럼 마이너스 2 컴마. 자, 그 다음에 y항 개수의 절반 부호바꿔 하면은 1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처음에 원은 중심이 마이너스 2,1이었던 거예요. 자, 얘를 x축 방향으로는 a만큼 y축 방향으로는 b만큼 평행이동했더니 새로운 파란색 원이 된 거죠. 자, 그럼 그대로 한번 평행이동 시켜봅시다. 자, 점의 평행이동은 선생님이 어떻게 하라 그랬죠? x는 x끼리 그대로 더하라 그랬죠? 자, 그럼 마이너스 2에다가 그냥 a를 그대로 더해주면 되고요. 자, y좌표도 그대로 y끼리 더해주면 되니까 1에서 b를 더해주세요. 자, 그럼 결국에 지금 이동한 이 원의 중심이 다음과 같이 변한 겁니다. 자, 이때 새롭게 이동한 중심이 자, 우리가 새롭게 알려준 원의 방정식의 중심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근데 중심 얘는 몇 콤마 몇이에요? 0,0이잖아요. 결국에는 마이너스 2 더하기 a도 0이란 뜻이고요. 1 더하기 b 역시 0이란 뜻이네요. 자, 됐죠? 그럼 따라서 a는 몇이죠? 2고요. 자, b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이거 이해됐나요? 자, 이 점을 그대로 평행이동하면은 0,0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반지름은 선생님 방금 설명한 것처럼 그대로 유지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럼 이 첫 번째 식에서 반지름을 구하면 되겠죠. 자, r제곱은 우리 어떻게 구하기로 했죠? 자, x좌표의 제곱 4 더하기 y좌표의 제곱 하면 1이고요. 상수항 넘길 건데 넘길 게 없네요. 그러면 r제곱은 그냥 5가 되겠죠. 자, 그럼 여기 r제곱 역시 5가 되는 상황인데요. 우리는 r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자, r은 원래 뿔만 루트지만 양수기 때문에 루트만 붙여주면 결국에 정답은 루트 5가 되겠죠. 됐나요? 자, 이런 식으로 앞으로도 원 자체를 평행이동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원은 어차피 크기나 모양이 변하지 않으니까요. 자, 반지름은 그대로 두시고요. 원의 중심인 점만 이동시켜 주세요.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처음 평행이동이라는 단원에 대해서 배웠고요. 자, 결론부터 얘기해보자면 점의 평행이동은 그대로 x는 x끼리, y는 y끼리 더하라. 이게 끝이었고요. 도형의 평행이동은 부호를 반대로 해서 바꿔줘라. 자, 이걸 바탕으로 다음 영상에서는요. 소단원 또는 중단원 연습 문제를 마저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 새로운 단어를 들어갔기 때문에 다시 꼭 복습하고 오도록 합시다. 자, 고생 많으셨어요. 안녕.